부의 인문학 77페이지 제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79페이지 서울과 지방 부동산은 양극화될 것이다. 한국의 도시는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과 판교 같은 도시는 향후 성장할 게 분명하지만 제조업 중심 지방 도시는 침체기를 걷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엔리코 모레티의 직업의 지리학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전혀 엉뚱한 것만은 아니라는 데 공감하게 될 것이다. 왜 세상은 평평해지지 않는 걸까? 세상은 점점 더 평평해진다고 한다. 왜 그럴까? 세계는 평평하다의 저자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세계화에 힘입어 기업은 제품을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로 공장을 옮겨간다. 인터넷 혁명과 전자상거래 기술의 발달은 세계화를 더욱더 가속시킨다. 이제 장소는 과거만큼 중요하지 않다. 지구상 어디든지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으로 공장을 옮겨간다. 그래서 인건비가 싼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 선전은 세계화 덕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인도도 마찬가지다. 인도의 도시 벵갈루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IT 인력 덕분에 소프트웨어를 싸게 만들고 공급할 수 있어 급속도로 번성하고 있다. 미국의 콜센터가 이제는 미국이 아닌 인도에 세워지고 있다. 이처럼 세계화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 집값이 비싼 선진국의 도시는 외면을 받고 비용이 싼 후진국의 도시가 각광받아서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평평해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세상이 점점 더 평평해진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직업의 지리학 저자 엔리코 모레티는 아니라고 한다. 일례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경우 기술자의 연봉이나 집값이 인도 IT 기술자에 비해서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미국 IT 기업은 인도로 옮겨가지 않는다. 집값도 비싸고 IT 기술자 연봉도 비싼 시애틀이나 실리콘밸리는 점점 더 번성하고 있다. 왜 미국 IT 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은 비용이 싼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가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왜 세상이 평평해지지 않는 걸까? 애니코 모레트에 의하면 세계화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 전통 제조업은 세계화로 국제 분업이 일어나고 세상이 평평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면 제조업 공장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옮겨간다. 스웨터 만드는 공장은 인건비가 싸고 전기가 들어오고 땅값이 싼 곳이면 어디든 옮겨갈 수 있다. 혁신기업을 백업하는 세 가지 뭉침의 힘.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논리를 따라 옮겨가지 못하는 산업이 있다. 그게 뭔가? 바로 혁신산업이다. 혁신산업은 어떤 산업을 말하는가? 자원보다 아이디어, 특허, 기술 같은 것이 더 중요한 산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 같은 산업 말이다. 왜 혁신산업은 땅값 싸고 인건비 싼 지역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혁신산업은 뭉침의 힘이 작용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뭉침의 힘이란 구체적으로 뭔가? 나는 뭉침의 힘을 풍부한 인재, 지식 전파, 인프라 제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풍부한 인재가 있는 곳에서만 혁신산업은 가능하다. 혁신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사람이다. 혁신을 만들어낼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 없는 것이다. 둘째, 혁신산업은 인재들 간의 지식 전파가 중요하기에 후진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역량 있는 인재들이 한데 모여 서로 자극을 주고 영향을 주고받을 때 더 잘 생겨난다. 회의실뿐만 아니라 같이 차 마시고 밥 먹을 때 무심코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온다. 그러니 혁신기업은 단순히 비용이 싸다고 인도나 중국으로 옮겨갈 수 없는 것이다. 셋째,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혁신기업이 성공하려면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어 돈도 대주고 경영지도도 해주고 회계도 도와줘야 한다. 또 인터넷 및 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글로벌 정보와 세계적 연구 흐름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최고 수준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어렵다. 이 세 가지 뭉침의 힘 때문에 혁신기업이 단지 비용이 싸다고 중국이나 인도로 옮겨가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뭉침의 힘은 혁신기업이 한 곳에 모이게 만들고 그런 혁신기업이 모여있는 도시는 점점 더 발전한다. 반면에 일반 제조업 중심의 도시는 세계화 때문에 비용이 싼 곳으로 공장을 뺏기게 돼 쇠퇴한다. 결과적으로 혁신산업 기반 도시와 전통 제조업 기반 도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격차가 커질 것이다. 미국이 지역적으로 평평해지기보다는 갈수록 울퉁불퉁해지고 지역 간 불평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미국의 양쪽 해안가 도시는 성장하고 번영하는 데 반해서 중부 내륙의 도시는 몰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이 같은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각 지역의 주요 산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도시의 흥망성쇠를 전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너무나 거대한 힘이어서 잠시 늦추거나 멈출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다.